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마. 혹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경거망동하면 안 돼.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어른들은 의례 이 말을 꺼내십니다. 하지만 이 네 글자 속에는 단순히 조심하라는 뜻을 넘어선 2000년 전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른 치명적인 실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경거망동. 가볍게 들고 망령되게 움직인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과연 어떤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서기 2세기 후반 중국 후한 왕조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시작된 혼돈은 전국을 집어삼켰고 각지의 군벌들은 황제의 권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에 바빴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동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난세의 혼란을 틈타 수도 낙양을 장악하고 어린 황제를 폐위시킨 뒤 자신이 옹립한 헌제를 꼭두각시로 삼아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동탁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의 잔혹함은 조정 안팎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서기 190년 참다 못한 각지의 제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원소, 원술, 조조, 손견, 공손찬 등 당대의 영웅호걸들이 동탁을 토벌하고 한시를 회복하자는 대의명분 아래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겉으로는 대의를 외쳤지만 사실 이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혼란을 틈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총대장은 원소가 맡았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그는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고 다른 제후들도 그의 명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내부는 결코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진심으로 협력하려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이 연합군 중에서 가장 용맹했던 이는 단연 손견이었습니다. 강동의 맹호라 불리던 그는 황건적 토벌전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는 명장이었습니다. 손견은 실제로 동탁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낙양 근처까지 진격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동탁조차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손견의 군대가 진격해오자 동탁은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년고도 낙양이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은 한 왕조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손견이 혼자 동탁을 몰아내는 공을 세우자 다른 제후들은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소와 원술 형제는 손견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손견이 낙양의 폐허에서 전국 옥새를 발견했다는 소문을 빌미로 그를 의심했습니다. 원소는 손견에게 식량 보급을 끊었고 원술 역시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손견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고 동탁은 장안에서 세력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연합군의 다른 제후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고 정작 동탁을 토벌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광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는 한해태수로 재직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왕광은 야심은 컸지만 경험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조급했습니다. 연합군이 서로 견제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왕광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지금 과감하게 움직이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동탁의 수급을 거두고 영웅으로 추앙받는 환상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은 신중을 기했습니다. 동탁의 군대는 여전히 강력했고 무엇보다 연합군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광은 참모들의 만류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단독으로 동탁군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분한 정찰도 없었고 연합군과의 협조도 없었으며 보급선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그는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광의 군대는 기세 좋게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전투에서 몇 번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왕광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보라,
내가 과감하게 움직이니 승리하지 않는가? 하지만 동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노련한 군벌이었고 휘하에는 여포라는 당대 최강의 무장이 있었습니다. 동탁은 왕광의 무모한 진격을 파악하고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동탁군은 계획적으로 후퇴하며 왕광의 군대를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왕광은 연전연승에 도취되어 자신이 함정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참모들은 불길한 징조를 감지하고 후퇴를 건의했지만 승리에 눈이 먼 왕광은 더욱 깊이 진격했습니다. 마침내 동탁군의 본대와 마주친 순간 왕광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방에서 동탁의 군대가 몰려들었고 퇴로는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여포가 이끄는 정예 기병대가 왕광군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왕광의 군대는 순식간에 와해되었습니다. 보급이 부족했던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졌고 지휘체계는 붕괴되었습니다. 왕광 자신도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참담한 패배를 목격한 역사가들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의 교훈을 4글자로 압축했습니다. 경거망동, 가볍게 거동하고 망령되게 움직였다. 경거는 경솔하게 일을 일으킨다는 뜻이고 망동은 함부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왕광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채 무모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수천 명의 병사들의 목숨과 자신의 명예를 잃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왕광의 사례를 후세에 경고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기회가 좋아 보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왕광의 패배 이후 연합군은 더욱 분열되었습니다. 각 제후들은 더 이상 동탁을 토벌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각자의 영지로 돌아가 세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탁은 결국 부하 여포에게 암살당했지만 그것은 연합군의 공이 아니었습니다. 왕광의 경거망동은 단순히 한 번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연합군 전체의 사기를 꺾었고 동탁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후한 왕조의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한 사람의 경솔한 결정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후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조조, 유비, 송권 등 후세의 이름을 남긴 이들은 모두 왕광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조조는 모든 일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원칙을 평생 지켰고 이는 그가 난세를 평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경거망동이라는 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이 말을 사용할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움직이라는 압박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왕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빠른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투자 결정을 앞두고 진로를 선택하면서 중요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여전히 왕광과 같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왕광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거망동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물론 신중함이 우유부단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충분히 생각하되 과도하게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하되 무모하게 덤비지 않는 것. 조언을 구하되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 자신감을 가지되 과신하지 않는 것. 경거망동. 이 4글자 속에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2000년 전 한 장군의 실수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의 힘이자 사자성어가 지닌 깊은 의미입니다. 당신이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경거망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왕광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신중하되 결단력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